안녕하세요. 정치 커뮤니케이터 신박입니다. 인트로. 이번 주제는 왜 핵폭탄의 영웅인 오펜하이머가 스파이로 전락하게 되었는지를 다루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한 답은 오펜하이머가 수소폭탄을 만들자는 트루먼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미국 내 광풍이었던 메카시즘이 이 영웅을 쉽게 지옥으로 보내게 했습니다. 조지프 메카시 상원 의원이 1950년 2월 국무부 내 205명의 스파이 명단을 가지고 있다는 발언으로 시작된 메카시즘이 무엇인지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새로운 질문을 해보려 합니다. 왜 빨갱이 사냥이자 마녀 사냥인 메카시즘이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을까요? 미국의 어떤 특성이 영웅을 한순간 매국노로 만들게 했을까요? 이건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고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이것이 첫 번째 궁금한 것입니다. 그럼 우린 지금 메카시즘이란 이념 사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요? 이것이 두 번째 궁금한 것입니다. 미국은 왜 마녀 사냥의 진심이었을까? 오펜하이머는 1954년 청문회에 서게 됩니다. 이미 스파이 혐의를 받고 보안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마저 빼앗긴 핵무기의 아버지는 공개적 모욕의 장에 세워진 것입니다. 인간적 모욕마저 받으며 오펜하이머를 지옥으로 몰아간 것은 메카시즘이란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물론 1954년에는 메카시즘이 이미 풍물을 타고 있었지만 Are my children going to be asked who denounce me? Are they going to be judged on what their father was labeled? I see a chain reaction that has no end. The show is going to be about Senator McCarthy. We're going to go right at him. We will not walk in fear one of another. This is no time for men who oppose Senator McCarthy's methods to keep silent. 메카시즘이 미국 사회에서 선풍을 끌 수 있었던 역사적 요인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우선 미국 정부는 메카시가 발표하기 전에 이미 재무부와 핵무기 분야에서 스파이들이 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게다가 소련이 4년 만에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은 미국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 어렵게 핵무기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중국이 공산화된 것도 사회주의에 대한 두려움을 높였습니다. 모험주의적 정치인 조지프 메카시가 뜰 수 있었던 것은 그해 6월에 한국전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세게 질러댄 메카시는 인간계에서 신계로 올라선 것이죠. 이것을 언론사들이 그냥 둘 리 없었습니다. 결론은 초대박 흥행. 요즘 유튜브 환경과 비슷하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용기를 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미국 의회의 위원회 제도는 준사법기구로 의원들을 벼락스타로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의회 위원회 제도는 사법부는 아니었지만 인민재판을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언론에 뜨기 위해서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조사인들의 권리를 무시했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의회를 방해하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도 있었죠. 복잡한 이야기를 이쯤에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흥행이 필요한 언론 플러스 인기를 얻고 싶은 정치인 플러스 침묵하는 지식인이 메카시즘 열풍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요인 외에 미국의 사상체계도 일조했습니다. 미국인의 이분법적인 사고체계가 작동합니다. 미국인들은 단순화를 선호합니다. 미국도 자유주의를 만든 국가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자유주의는 유럽처럼 관용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흑과 백의 이분법은 세상을 단순하게 설명할 때 심리적 안정을 느끼게 해줍니다. 메카시가 던진 작은 공이 펑 하고 터진 것입니다. 가을 운동회의 박 터뜨리기처럼 말이죠. 미국의 청교도주의는 사회주의 무신론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사회주의도 문제지만 무신론은 더 문제죠. 메카시는 이런 미국인들에게 공포를 불러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 미국은 세계 질서를 이끌어 본 적이 없는 경험이 미숙한 국가였습니다. 처음 하는 일은 사람이나 국가나 불안하게 만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전쟁 이후 처음 맞이하는 질서를 잘 이끌 수 있는지 불안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2차 대전 동맹국이었던 소련이 등 뒤에서 칼을 찌르고 있으니 그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메카시즘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시나요? 바로 트루먼 대통령 다음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끝을 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대통령 선거의 필승 카드로 평화를 잡았습니다. 그는 한국전쟁이 메카시즘의 본질이라고 봤습니다. 게다가 한국전쟁은 미국 정부의 실책으로 보았고 그래서 전쟁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전쟁 종결에 방해가 되는 메카시즘을 끝장내고 싶었습니다. 두 가지 작전을 이용했죠. 첫째, 여론을 조정했습니다. 둘째, 상원에서 메카시를 비판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아이젠하워의 전략은 성공했고 메카시는 몰락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은 정치인에게 정치적 목적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론몰이보다 얻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더 중요한 것이죠. 메카시즘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메카시가 말하고자 했던 간첩들이 미국 행정문에 퍼져 있었다는 것은 진실이었을까요? 베노나 프로젝트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프로젝트는 소련의 암호를 해독하는 것입니다. 1995년 미국 국가안보국은 이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가 실제 소련에서 지령을 내린 200명의 스파이를 알아낸 것입니다. 스파이의 실체가 있었고 꽤나 많았습니다. 메카시즘의 결론은 좀 어렵습니다. 결론은 진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스파이는 실제 있었고 이들을 찾아내는 것이 국가안보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찾기 위해 오펜하이머처럼 많은 이들이 오해를 받고 마녀사냥으로 희생당했습니다. 스파이로 낙인이 찍히고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2022년 그동안의 혐의를 모두 벗고 완전히 명예회복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인생은 끝이 난 뒤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찾아낸 진실에 비해 무고한 이들의 피해가 컸다는 것입니다. 메카시즘에 대한 정확한 비판은 일방적 마녀사냥이 아니라 진실을 찾기 위한 준비되지 않은 접근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카시즘은 현재도 고민할 주제인가? 메카시즘과 같은 마녀사냥은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메카시즘이란 과도한 이념사냥은 사회가 가져야 할 중요 덕목인 합리적 판단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정당과 정당 사이에 이념 대립이 강화되면서 메카시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념 대립은 합리적 판단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필요 이상의 희생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마녀사냥으로 내몰리면 어떨까 생각해 봅시다.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죠. 미국도 메카시즘 정도는 아니지만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의 대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민주주의 국가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결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미사일 따위를 발사해야 되는 문제아 그룹으로 낙인 찍히고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들이 미얀마,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 같은 말썽꾸러기들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미중 경쟁에서 이념 대결은 명분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념 경쟁이 과하면 통제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게다가 단순화의 함정에도 빠지게 됩니다. 개인일 때보다 집단일 때 인간은 단순화되고 폭력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해지면 용감해지는 것도 걱정이겠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많은 적을 죽여야 하는 게임 속 세상은 아니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아주 조금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해를 줄이고 이해를 늘리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